자, 그리고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냥.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러니까 경제는, 정치는, 그리고 우리의 사회문화 역시. 그런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이게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 상황과 구조적 맥락을 봐야 되는 건데, 당장 봐봐. 지금 여기의 끝판왕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조차도 상당 부분 공산주의적인 관점이 들어오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일까? 세금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미국도 복지가 있고 세금이 있어요. 꽤 셉니다. 100년, 120년 전에 미국은 세금이 없었어요. 소득세가 없었다고. 근데 왜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여기 위배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총기 소지 같은 경우에도 수백 년 동안 총기 소지가 헌법 두 번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미국은 어떤 정부 조직이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주의 끝판왕으로 간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한 100년 전, 200년 전, 150년 전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어떤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미국도 적응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요, 흑인 노예 해방을 여러 가지 관점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되게 뭐라 그럴까? 아름답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거를 장점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거를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은 민주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단점으로 알아보면 뭐냐면 권리를 줌으로써 의무를,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비는 권리가 없는 대신에 의무도 없었던 거야. 국방임이 없어요. 군대 갈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절에 흑인 노예들이 왜 해방이 됐었냐라는 측면을 바라보자면 노예방을 통해서 그들에게 군역이라는 의무를 부여할 의도도 있었던 거예요. 세금이라는 의무를 부여할 의도도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뭐 너무 진작에 안 받아들여도 돼. 그래서 그 시대가 옳고 그른지는요, 그 시대의 맥락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당장 봐.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사우디 같은 아랍, 이슬람, 여기는 전부 다 완전 독재잖아. 근데 여기 힘도 무시 못하잖아요, 사실은. 이미 중국은 G2고요.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제위기 없었으면 2028년에는 중국이 미국에 앞지른다, 경제적으로 앞지른다고 예측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조선시대에 있는 모든 고전은 다 틀린 거죠. 다 왕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신분제적 질서에 의해 가지고 내 잘못인데, 예를 들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왕은 탓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항상 봐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작품을 건드릴 때 있어서도 이 작품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지금 이 시대의 예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얘기고요. 근데 그렇게 먼 예전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원래 우리 아버지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시집살림 하러 들어갔고, 시집살이 했고, 애 키우고 하면서 맞벌이도 다 하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의 능력이 훨씬 출중해. 거기 사고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아버지는 능력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계속 그거를 의지하고 원해요. 바라고. 그러다 보니 항상 거기서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온 가족이 힘들고 그렇게 돼. 이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냐? 그냥 하고 싶었고. 자, 이제 더 옛날로 가볼게요. 조선시대. 똑같아.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 맨날 아버지 욕해. 여기도 똑같아. 누구 욕해? 남편 욕하는 거야. 봅시다. 공후배 필은 못 발아도. 그러니까 공후배 필을 발았다 못 발았다는 걸 공후배 필은 굉장히 좀 훌륭한 사람이었겠죠. 군자 호구 정도는 원했대요. 근데 삼생 아마 뭐 윤회를 하거나 했으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뭐 생에 아무튼 내 예전에 업보 때문에 장한 유협 경박자를 만났대요. 양아치 만났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봐봐. 이게 뭔지 몰라도 공이나 후라는 건요. 공작 후작 같이 높은 지위야. 녹색으로 적을게요. 이거는 내신 필기에 관련된 거라서. 그런데 몰랐으면 필기하고 자, 제가 오늘 수업 시간 정리해드리는 건 수능 대비로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녹색도 다 정리하세요. 224페이지다. 군자 호구. 이제 여기 있는 호구가 그 호구는 아니겠지. 호구는 아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군자는 뭐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교적 가치관인 거죠. 왜? 그 시대에는 뭐로 살았으니까? 유교로 살았으니까. 그럼 유교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과거 공부를 해서 유교 경전 공부를 해서 관직에 나가면 높은 지위를 얻었을 것이고 또는 공부를 했으면 인격이라도 높아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많이는 안 바래. 요즘 시험 뭐야?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공후배필. 뭐 의사 판검사라고 칩시다. 내가 말이야 의사 판검사는 안 바래. 내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안 바란다고. 그래도 대기업 정도는 바랬는데 아이고 괜히 이거 뭐 이상한 애를 만나가지고가 된 거지. 백수를 만난 거지. 예를 들면 장한 유협 경박자. 협객이라고 표현하잖아. 협객. 그 시절에 협객은 뭐였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건달 양아치예요. 진짜로 건달 양아치. 됐어. 그러니까 집안은 좋아. 백수 건달 양아치인 거야. 남편이. 그래서 어떻게? 벌써 지금 자, 우리 문학작품 읽어나갈 때 저번 시간 했잖아요. 이런 서정 장르, 고전 시가든 현대 시가든 읽어나갈 때 촉발부터 잡아야 된다 그랬었고 어떤 세팅이 보는지 봤더니 공후배필, 군자호구, 장한 유협, 경박자 모두 내 남편감들이었거나 현재 남편인 거죠. 꿈같이 만났어요. 상황. 바람과 다른 남편.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혼제도야.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연애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결혼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도 그래. 특히 상류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희 넷째 딸이 왜 자살을 했냐면 이부진이 약간 연애 결혼이라고 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집안 차가 너무 나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극구반대를 하는데 결혼을 해서 썩 좋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결국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넷째 딸은 절대 결혼 안 시키는 거야. 일반인들하고는. 그러니까 뭔가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아니라 이 격차가 나면요. 처음에 콩깍지 씌웠을 때는 다 극복이야. 콩깍지 씌우잖아요. 그냥 전쟁터도 건너가요, 그냥. 근데 살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편안해지고. 그러면 이제 단점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안 좋은 감정도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 비슷하면 다른 점이 별로 없으니까 큰 갈등이 안 생기지만 많이 다르면 갈등들이 많이 생겨나요. 분명히. 그래서 그거를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낙담해서 죽게 된 건데 사람이 갑자기 얘기 왜 하냐. 요즘도 그렇다는 거야. 그럼 옛날엔 더 그랬다고. 내가 원하는 배필과 결혼할 수 있지 않아. 그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상류사회는 다 집안 대 집안의 결합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시절에 양반 가문들 집안 대 집안의 결합으로 만났는데 얘는 공부해가지고 관직에 나간 놈도 아니고 공부해서 인격이 훌륭한 놈도 아니고 그냥 건달 양아치인 거야. 저기 번화가 가가지고 여자 꼬시고 다니는 거야. 결혼해가지고도. 걔야 그냥. 됐어요. 당시 용심하기를 사람으로 디디는 듯 3528 겨우 지나 3528 3515 15살이겠죠. 28 8이 16 16살이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은 풍습이었으니까 15, 6살 겨우 지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예뻤겠어요. 15, 16살 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뻤었던 이 얼굴로, 이 와꾸로, 이 몸매로, 이 태도로 결혼을 한 거야. 내가 제일 예쁠 때 결혼한 거야. 제일 예쁘고 제일 예뻐지기 시작할 때 결혼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어. 연광. 세월이 빛처럼 세월이 정통으로 맞았어. 그리고 딱 참 왁구도 예쁘고 몸매도 쭉쭉쭉해서 좋았는데 우리 조물주가 말이야 나를 시기를 했네.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나는 정말 나 왕년에 말이야 존나 잘생겼었어. 나 그때 체지방률 4%에 막 C스펙이 아니라 8팩이 있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요? 이제 배가 이제 D자가 돼 있고 체지방률 한 40% 돼 있고 뭐 그런 거지 이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우리에 북진하듯 설비는 어디 두고 면목가정 되었구나. 왁구가 개 빠았다. 아침에 거울 봤더니 인생 살아서 뭐하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지금. 예나 지금이나. 설비나한 예쁜 왁구. 지금은 면목가정 빠은 왁구가 됐다는 거야. 야 내가 내 왁구 봐도 내가 답답한데 어느 님이 나를 좋아하겠냐. 괴소냐 좋아할 거냐. 결국에는 한탄이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한탄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야? 바람과 다른 남편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뭐야? 조물주 탓인 거죠. 세 번째는 뭐야? 시간이 흘러서 왁구가 빠은 거죠.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님을 만날 수도 없고 님이 나를 사랑할 수도 없는 이 인생, 이 현생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에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고 내가 뭐 여자로 살아본 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고 뭐 그렇대요. 자, 중요하기 위해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준 거. 그러니까 매화하면 보통 절개인데 여기서 갑자기 절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시간이 많이 흘렀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러니까 뭐냐면 매화는 1년에 한 번 펴요. 몇 년 지난 거야. 이러고도. 이미 왁구가 빠았는데 또 몇 년이 지난 거야. 이제 곧 흰머리 나겠네 이러면. 겨울밤 차고 쟤는 자취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봐봐. 시간이요. 몇 년이고요. 시간이요. 겨울 여름이 훅 지나가는 거야. 이제 곧 겨울 올 거 아니야? 벌써 여름인 거야. 예를 들면 한 줄 만에. 삼춘하류. 자 그럼 봐봐. 이제 봄이 오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봄은 정말 예쁘고 정말 좋지만 그 좋은 시절, 호시절이 경물이 구경할 거리가 정말 별거 없다. 아까 우리 미스터 선샤인 그 꽃비 내리는 장면 봤잖아. 저 험악한 사내들도 하나는 총잡이, 하나는 칼잡이. 근데 저 험악한 사내들도 꽃 보면서 꽃 구경하는데 이 사람은 그 경물도 재미가 없어. 왜? 재미없겠네. 남편은 양아치 새끼고 우리 조물주가 시기해가지고 그 예쁘던 왁구 마탱이 갖고 그러면 당연히 뭘 본들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봄 경치도 나는 별로예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 충분히 이런 말 할 만 하잖아. 옛날 사람들은. 오케이. 그리고 옛날에는 일단 조선시대 한정으로 얘기하자면 위계 질서를 세워가지고 권력을 일부 계층에 독점적으로 줌으로써 그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유지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했고 필요했던 시절이 있죠. 예를 들면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절대왕정 같은 게 필요했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 고대 국가 성립 뭡니까? 절대 권력, 왕위 세습 이런 거잖아. 왕위가 세습이 되면 권력을 독점할 수가 없으니까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령반법 무슨 얘기야? 법 가지고 사람들 조진다는 얘기야.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왕위 세습 권력을 독점시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딴 놈들.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끌고 가야지. 오히려 그 상황에서 민주적으로 끌고 간다? 나라 다 작살나요. 나라 다 작살난다고. 그러니까 항상 양날의 검인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공화국이라고 삼성에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도 하지만 아니 삼성 없었으면 지금 같은 어떤 그 경제 규모나 반도체 시장 못 나갔다니까. 그리고 그 삼성도 거버넌스 즉 기업의 주주 어떤 그 기업의 소유 구조가 되게 민주적이 못하고 문제가 많다. 맞아. 맞는데 그게 그렇게 재벌 총수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지 않았다면 도대체 뭐가 돼 있겠냐고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공공의 것이잖아요. 공공의 것이 아니야. 모두의 것이 돼버려 항상.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쫙 끌고 가줘야 되는데 모두한테 나눠줘? 진즉 없어졌어. 약간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여기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자면 이 사람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살았겠구나. 이 정도 느낌. 계속 볼게요. 자, 이제 가을이 왔죠. 그리고 눈물이
계속 진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이제 한탄스럽겠어. 왜? 그 시절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적 질서 때문에 여자들은 밖에 나가려면 나가지도 못했고, 나가려면 그 히잡 쓰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 와꾸도 못 보여줘요. 외간 남자들한테 결혼했으면 얼굴 이렇게 꽁꽁 싸매고 그렇게 다녀야 돼. 나가지도 못해. 님은 안 와. 저 양아치 새끼 맨날 여자 꼬시고 다녀. 환장하는 거지, 이제. 계속 봅시다. 아마도 무진묵스. 차라리 죽을까 싶은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가는 거지. 아휴, 어떡하겠냐라고 그냥 체념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때 약간 걸그룹 연습생이거나 아마 무명 걸그룹을 했나 봐. 지금으로 치면은 걸그룹 댄스 같은 걸 한번 쳐보는 거죠. 그래서 걸그룹 춤과 댄스를 좀 하고, 뭐 춤이 좀 댄스지. 걸그룹 춤도 춰보고 노래도 해보고 하는데 참 좋아, 참 좋아, 참 좋아, 참 좋아. 하지만 좋아봐야 뭐해? 들어줄 사람은 있겠냐고. 됐어요? 즉 화자의 가무 실력이 걸그룹 뺨쳐. 하지만 뭐합니까? 봐주는 사람이 없어. 야, 틱톡도 인스타도 팔로워가 있고 누가 봐줘야 그거 찍지. 야, 씨발 팔로워 한 30명 되는데 그거 뭐 영상 올리면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 느낌인 거야. 여기는 팔로워 빵명.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춤 잘 추면 뭐합니까? 빵명이 보는데. 그런 얘기야. 아유, 어떻게 하지? 잠이나 자야 되겠다. 꿈에서라도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돼? 불면증이야. 존나 옆에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잠도 깨네. 불면증이야. 됐습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옛날이라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내신처럼 안 읽냐면 어차피 내신은요, 학교 선생님 필기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야. 물론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 근데 그건 학교 선생님 마음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필기 반복해서 외우시면 그게 돼요. 그런데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그냥 이 줄기야. 오케이? 벌써 나는 혼한설원이 한 번 됐어요. 한 10분 동안. 자, 이제 혼한설원에서 꿈을 깨고 제2의 우뚝선 소나무가 되어볼게요. 소나무. 소나무는 그 시절 뭐야? 항상 절개야. 그럼 얘가 흔들린다. 바람, 시련이 있다.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이 쫓아서 흔들흔들. 잠깐만. 계속 흔들흔들 흔덕흔덕 뭔가 반복이 되네. 잉그려 우는 눈물은. 그렇구나. 얘도 지금 공통주제가 보이네. 뭡니까, 전부 다. 어쨌든 님에 대한 기다림은 있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님 욕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봐. 님을 기다리지도 않으면 욕할 일도 없어. 기대가 있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맨날 우리 아버지 욕을 하냐.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 엄마한테 맨날 그래. 엄마 기대를 하지 마. 우리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밖에 안 바뀌셔. 그래도 엄마는 계속 기대를 하는 거야. 왜? 남편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남편이니까. 맨날 뒤질듯이 싸우다가도 보고 있으면 밥 차려주고 있고, 뒤질듯이 싸우다가도 어디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예쁜 옷 사다가 우리 아버지 드리고 있고, 뭐 그런 거야. 어쨌든 이 시절의 사람들도 비슷했을 거고 결국에는 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정서는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봐봐. 흔덕흔덕 흔들흔들 후루룩 빗주. 요즘으로 치면 쿠쿠룩빙꽁 뭐 이런 거야 지금. 진짜로. 후루룩 빗주 쿠쿠룩빙꽁 이런 느낌이라니까. 그냥 언어 유희한 거예요. 언어 유희. 흔덕흔덕 흔들흔들 쿠쿠룩빙뽕 이러면서 언어 유희.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면 뭐가 차이점인 거냐? 공통주제는 님의 기다림인데 반응이 완전 다르죠. 한쪽은 어디로 가? 슬퍼 뒤지겠어. 가는 뭐야? 뭐 죽을 생각도 하고요. 체념도 하고요. 차라리 꿈이라도 꿔야지 했다가 불면증 오고요. 와, 인생 못 살겠다 이거는. 나는요. 쿠쿠루빙꽁 한 거야 진짜. 그냥 얘는 뭐야? 우승 한 거야. 무슨 얘기야? 님을 그려서 우는 눈물은 옳거냐.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로 쫓아서 이러고 있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약간 몸개그 친 거야. 됐어? 뭐 더위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스타를 봐도 어떤 애를 보면 맨날 슬퍼. 어떤 애를 보면 맨날 웃겨.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오케이? 봅시다. 32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읽어도 되냐? 진짜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고,
자,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캡처해서 일단 올려도 영상 잠깐 끊었다가 구조도를 잡고 갈게. 이건 습관을 좀 여러분 그렇게 들여드리기 위해서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필기하시고 구조도 그려보세요. 그리고 자, 뭐 여러분 너무 진작에 받지 말고 요즘 시술도 많고 수술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관리하시면 되니까 너무 막 진작에 받지 말고요. 여러분 한참 이쁠 때니까 더더욱. 자, 화난설은 규원과는 공통 상황, 나도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리움이 있는 건데 가에서의 반응은 정말 너무 답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죽을 순 없지. 너무 슬퍼. 꿈이라도 꿀까? 잠도 안 오네. 완전히 우울증이죠. 반면에 나 같은 경우에는 흔들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 오케이? 우울이냐 웃음이냐 이게 가장 대조되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 가의 상황을 좀 보면 이렇게 항상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좀 특징점들이 보이는데 화자의 남편에 대한 기대는요, 고무필까지는 안 바라고 군자 호구 정도 바랬는데 실제로는 양아치 경박자, 여자나 꼬시는 애들이고, 내 왁구는 결혼 직전에 해가지고는 정말 왁구가 너무 이뻤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왁구가 박살났네. 님 날 좋아할 것 같은 부정적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매력은 또 있어요. 하지만 봐줄 사람이 없네 같은 되게 안 좋은 상황들의 반복이라면, 나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이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나도 님 그리워서 훌쩍훌쩍 하고 있다. 약간 비교대조 포인트나 대립되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잡아주세요. 저렇게. 뭔가 그렇게 저렇게 정보들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해 볼 수 있거나 처리해 볼 수 있는 느낌이 있으면은 좀 뭔가 수능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포인트나 문항 설계 포인트들이 보일 거거든. 그리고 저러한 사고방식들이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사고방식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고요. 앞으로 한 지문 그냥 풀지 마. 저랑 똑같이 해보려고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수업 반복해 보시고요. 원론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다 있습니다. 영상도 많고요. 자, 32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럼 봐봐. 지금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항상 먼저 주제 갖고 털어볼게요. 있겠지, 1번 선지. A가 그런지는 나중에 확인하시라고. 2번 선지. 그리고 주목하는 계절의 특성, 봐. 이것도 선지를 그냥 독립적으로 낸 게 아니에요. 세월, 세월, 계절의 특성.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네,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번 선지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어지는 사고 흐름을 갖고 있다니까. 3번 선지. 두 대상 발음이 비슷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유사성. 이거 우순유할 표현으로 아까 우리가 잡았던 거잖아. 나는 정답이 4번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화자의 처지는 계속 그대로야. 남편이 나를 제대로 사랑해 준 적도 없어. 왜 그랬을까? 정혼이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일 수밖에 없죠. 본인들은. 가문끼리 원한 결혼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개떡 같았던 상황이었던 거야. 서로한테. 그러니까 내가 미스터 선샤인을 왜 되게 좋아하냐면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 아무튼 보면은 여기 나왔다. 여기 정혼자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딱 보고 존나 예쁘니까 존나 좋아해. 근데 김태리는 저 시절에 되게 판타지적인 인물이야. 양반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진짜 집에서 수나 놓고 예쁜 짓만 하다가 결혼해서 살라고 그렇게 집안에선 바라지만 본인은 밤중에 양복 입고 총 들고 암살하러 다녀요. 그게 되게 비현실적인 것 같긴 한데 나는 되게 현실성 있게 봤어.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봐봐. 그럼 김태리 입장에서는 정혼자의 존재가 너무 싫을 거 아니야. 심지어 김태리는 누구 좋아해요? 누구 여기 밑에는 이병헌 좋아해요. 이병헌도 김태리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거야. 그리고 집안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 왜? 여기 나와 있는 저기 누가 이병헌. 이 사람이 원래 조선에서 노비였거든. 어떻게 노비랑 양반과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약간 이런 어떤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런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인물들을 이해해보는 과정에서 작품이 보이고 이 작품도 보일 텐데 지금 여기 A랑 B는 화난설원, 규원과 화자잖아요. 처지가 바뀐 게 뭐가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정혼했고 원치 않는 결혼이었고 남편은 양아치 새끼인데 어디 가서 맨날
돌아오지도 않고 난 방구석에 혼자 있고 너무 힘드네? 일관되게 힘들잖아. 일관되게. 처지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주제만 똑바로 잡아도 처지 달라진 게 없네. 정답 4번 끝이라고. 화자의 상황이 달라진 게 없네. 주제 끝이라고. 이런 느낌으로 잡는 건지. 자, 내신 대비로는 필기 왔다 갔다 필기 반복 암기 하는 거 괜찮지만 수능 대비로는 그래가지고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자, 기억니은에 대한 이해 한번 볼게요. 기억니은. 기억. 꿈같이 만났다는 뭐야? 아, 씨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야. 여기 있는 꿈은 뭐야?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다, 야. 이해됐니? 이거 존나 웃긴 것 같은데 여러분 안 웃길 거예요. 그럼 저는 웃겨요. 뭐라고? 아, 씨발 현실이 말 같지가 않아서 꿈이었으면이야. 기억은요. 남편 저 양아치 새끼가 내 남편이야? 현실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니은은요. 현실이 괴로워 꿈이라도 꿨으면이야. 이런 거 좋아한다고 평가원에서. 두 개 대립시키는 이런 포인트들. 1번 선지. 흐릿하겠네. 왜 흐릿해.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해서 씨발 이거 차라리 진짜 내가 착각한 거이길 바라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흐릿한 게 너무 선명해. 너무 선명. 너무 선명하게 양아치 새끼라서 남편이 야 이거 오케이. 2번 선지. 현실에서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 그래. 현실이 괴로우니 꿈이라도 꿨으면. 정답 2번 끝. 됐죠? 알겠냐? 이거 내신 필기로는 절대 못 풀어요. 수능은. 알겠니? 내신 필기는 내신 필기, 암기해서 서술형 바로 해결하는 그 느낌이겠지만. 자, 34번.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웃긴다니까. 가는 우울증이야. 가에다가 우울증이라고 쓰시고 나에다가 웃음승어라고 쓰자. 인생은 저는 그래도 나은 것 같아. 가도 필요하지만 저는 나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씨발 웃기라도 해야지 뭐. 봅시다.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주는데 가는 외부 단절된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해서 내 자신을 몰입해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슬픔이 확장되는군요. 이거는 놓친 부분인데 보기 되게 좋았다. 나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동질성을 발견하는 거야. 아이고 나도 이렇게 혼자 훌쩍훌쩍 하고 있는데 소나무도 훌쩍훌쩍 하고 있니? 이런 느낌인 거야. 소나무도 훌쩍훌쩍 하니? 버들나무도 훌쩍훌쩍 하니? 나도 훌쩍훌쩍 하고 있어. 웃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웃음으로 승화한다니까? 슬픔과 거리를 둠으로써 해결을 해요. 됐어요. 가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 뒤지는 거고 나는 웃는 거야 그냥. 웃자고.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울음이 나는 건 어떡하냐고. 1번 선지. 가에서 실소리 상의 울제는 그렇죠. 정확하게 보기 내용 가지고 연결해보면 보일 것 같고요. 2번 선지. 부용장 적막하니 네 귓소리 들리느니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했다. 봐봐. 이런 거 이제 좁히고 하나씩 볼 건데 내면에 몰입한다는 보기를 근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어. 주제를 보라니까. 화자의 심리를 봐요. 자, 잘 들어. 아무리 양아치 같은 남편이라도 그 남편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러면 땡큐지. 씨발 안 오잖아. 보기 싫은데 안 와.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양아치 같은 남편이지만 남편이랍시고 좋은 거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지옥 같은 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아니 나 혼자 춤춰서 나 혼자 예뻐서 야 나 혼자 거울 보고 나 혼자 만족하면 그걸로 된 거야. 관객이 있든 없든 팔로워가 있든 없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왜 팔로워가 없지? 왜 나는 팔로워가 한 명이지? 내 부계야 근데.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교감 거부가 아니야. 팔로워 좀 늘었으면 좋겠고 양아치 같은 남편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예쁘게 춤추고 해도 뭐해. 볼 사람이 없는데 팔로워가 1명인데 남편 오지도 않는데.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제가 계속 포인트 잡는 부분인데
이게 자꾸 내신 필기에서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무슨법, 뭐 직유법이 쓰였네, 은유법이 쓰였네, 대꾸대조 어떻게 됐네, 뭐 45자 내역 어떻게 됐네, 형식장의 특징이 뭐 사사조네. 진짜 존나 쓸데없다니까. 이게 왜 쓸모가 있었냐면 일제시대 때는 아예 그걸 못하게 만든 거야. 어떻게 해? 일본, 뭐, 그 당시에 국어는 일본어예요, 일본어. 조선어를 따로 배웠는데 조선어 심지어 나중 가면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억눌렸던 거라고. 그리고 연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대적으로. 그러니까 1950년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10년, 20년 동안 이 연구만 한 거예요. 70년대까지. 그 연구가 확립된 80년, 90년대는 이것만 배웠겠지, 대학에서. 그 세대는 이미 끝났다니까. 여기 90년생이 있냐? 없잖아. 니네 IMF 맞아봤니? 월드컵 본 적도 없잖아요. 그 얘네가 뭘 알아, 이거를. 아무 관심이 없어, 상관도 없고. 그런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를 재생산하는 건데 이제 그럴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한테서 중요한 건 뭐야? 자, 뭐가 옳다 그르다 하진 않았어요. 근데 누구나 뭐야? 내가 좋아하는 사랑을 만날 수가 없으면 둘 중 하나야. 정말 슬퍼서 막 눈물이 나. 전 여친 생각나가지고 술 처먹다가 질질 짜면서 막 전화해. 차단 박아. 예를 들면. 차단 멍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갖고, 씨발, 뭐지, 이게? 정말 전화를 했나? 막 갑자기 존나, 막 기억 더듬다가, 아, 이게 꿈 아니었어? 이러면서 존나 괴로워한다든지. 그게 예를 들면 가 같은 게 될 수가 있을 거고, 슬프게 보자면. 나 같은 경우, 옆에 친구들 존나 놀리는 거지. 병신아, 내가 그러니까, 씨발, 지우라 그랬지? 왜 번호도 안 지워가지고, 그 번호를 왜 남겨놔가지고, 그걸 누르고 자빠졌냐, 병신아. 나는 병신인가 봐라고 하면서 자학계가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이나 얘나 똑같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있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한테 훨씬 유의미하다고. 왜? 옛날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문학작품 읽으면서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고, 이렇게 푸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이걸 해보려고 하고 모르겠으면 수업도 영상 보세요. 다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원론서 정독하세요. 그럼 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대로 해야 돼. 안 하면 그냥 틀리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립을 해드릴게. 자, 여러분, 뒤에 한 장 파이널 있습니다. 한 장 파이널 받으세요. 써, 빨리. 한 장 파이널 받아. 한 장 파이널 가는 길에 받으시고, 여기에 보면은 서정 장르와 고전 시가 감상법이 나와 있어. 이대로 적용해요. 이대로 적용. 그리고 구조와 틀을 드리자면, 집중해라. 항상 촉발, 유지될 수도 있고 전환될 수도 있고 심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집약. 표면적으로 드러난 줄글 정보들도 있겠으나 우린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 게 이면적 정보들이고, 이 이면적 정보들의 대부분은 전형적이고 관습적 정보야. 무슨 얘기냐면 전형적이고 관습적 정보에 대해 제가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좀 쳐볼게요. 어디로 가냐 갑자기. 자, 봐. 3528. 이게 전형적이고 관습적 표현이야. 35, 15, 28, 16. 15, 16세. 제일 예쁠 때. 천연여진. 이쁠 때. 100년 기약했다. 결혼했다는 얘기죠. 영광. 연, 시간이죠. 빛처럼 훌훌 지나버렸고 조물주가 시기를 많이 했다. 이런 거 다 단어 뜻이자 전형적 표현들이잖아. 면목가증, 왁구가 빠았다. 설비나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면, 일단 정보 처리의 공식은 이런 거야. 근데 공식 처리하다 보면은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내용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건요, 단어 찾아 정리하시거나 구절 같은 거 형광펜 쳐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하시라고. 아시겠어? 개인톡 보내시든지 하시라고. 이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모르겠으면 질문해. 그리고 앞으로 수능 때까지 최대한 보충 영상, 보충 수업 이렇게 듣다 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일단 이거 캡처해서 올려드릴 거고, 실장님 이거 시초씩 잡아주시고 영상 끊었다가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바로 한 질문 풀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밴드에다 올려